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문학치료 제안을 제목의 발표를 맡은 정성욱입니다. 먼저 그 차례를 좀 살펴보면 이론적 배경, 서론, 이론적 배경,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 연구 과정 및 결과. 이때 결과는 두 가지 정도 상황을 도출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의 및 결론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이혼은 어떻게 보면 사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증가율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또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이혼 증가율 자체는 사실 주춤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율 자체가 지금 떨어져 있어서 이혼율도 황혼-이혼 비중을 보면 황혼-이혼은 꾸준히 좀 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연도별로 이혼율을 보면 그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때 이 이혼은 한순간의 결정,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결혼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혼이 우리들한테 일반화가 된다는 것은 예전처럼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눈길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화가 좀 되어가고 있고 관점 또한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자체를 가정으로 봐야 한다 하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 이혼 과정에 있는 여기에 그 당사자들을 좀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이 부모나 이 자녀의 문제들이 사실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 그리고 자녀들의 복리와도 연관이 되어서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부모 이혼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좀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 부모 이혼을 경험한 이후에 자녀들은 어떤가, 부모는 어떤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 변화, 자녀가 겪는 이런 심리적, 사회적 부정응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기 자녀 같은 경우는 가동기나 다른 그런 그 생애 발달 그 과정에서의 그런 과정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기는 부모가 이혼하고 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사실 전형적인 반응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굉장한 책임감 내지는 적대감을 느껴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은 가지수가 1부터 100까지라면 한 스펙트럼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사실 1부터 100까지 행동이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실 이혼 이후에도 물론 그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혼 그 과정 안에서도 부모나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 가정법원에서 그리고 면접교섭센터, 협의이혼 상담위원 이런 역할들을 한 10여 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느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면접교섭센터라고 이제 굉장히 가정대법원에서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그 센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2020년 후반에 면접교섭센터가 개설이 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 제일 먼저 생겼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의 면접교섭센터가 생겼고 향후에도 이 부모와 이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지 않는 자녀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에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또 그런 이혼에 대한 부모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지를 문학치료의 접근으로 이제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문학치료 같은 경우는 조금은 문학 텍스트를 활용해서 간접적인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 그런 치료 방법이다 보니 이혼 앞에 둔 이혼 과정에 있는 이런 자녀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게 현장에서 사실은 모든 이혼 과정에 있는 그런 부모나 자녀에게 적합하다라기보다는 이 심리적 어려움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심리적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와 청소년의 자녀는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이 부분은 이론적인 탐색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부모 따돌림 증후군과 충성 갈등, 뭔가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또 문학 치료로 접근할 수 있는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론적 배경에서 먼저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모 이혼에 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내놓은 것은 이혼 과정에 있을 때 부모나 청소년기 자녀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봤을 때 이렇게 그 중에 첫 번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기 자녀한테 이혼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가정법원 홈페이지나 그리고 또 가정법원 자체에서도 부모 교육을 합니다. 저도 그 가정법원에서 부모 자녀 양육 안내를 10여 년 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청소년 자녀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그 양육 안내에 있어서는 부모들을 만나서 청소년기 자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렇게 양육권이나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청소년 자녀들도 우리 조사관들이 일일이 다 묻습니다. 의견을.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미묘한 심리적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첫 번째 상황이 이제 부모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또 두 번째 상황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부모 따돌림 증후군, 충성 갈등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겪으면서 같이 살지 않는 비동거 부모와는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중에서도 그런 면접 교섭을 하지 않을 때 이때가 그 중에서 이 시간에 좀 이 연구에서 좀 집중한 것은 부모 따돌림 증후군. 부모 따돌림 증후군 같은 경우는 1985년 정신과의사 리차드 가드너가 이런 명명을 하고 공식화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라는 자체가 벌써 좀 낯설고 인식이 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아주 극단적인 따돌림 현상은 이 부모가 지금 이혼 과정에 있고 이혼 사유가 뭐 예를 들어 아빠의 외도 이러면 그 상간녀라는 이때는 제가 자녀들도 다 상담을 했습니다. 상간녀라는 단어를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씁니다. 이 엄마는 계속 자살 시도를 합니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것들을 여기 아들이 다 보고 있고 그래서 딸은 제가 뭐 완전 카톡 메시지도 아빠가 보는 그 카톡 상태 메시지는 죽고 싶다, 죽을 거다 이런 것만 딱 해놓고 거의 뭐 아빠와는 소통도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아빠를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빠를 나 죽을 거다 라는 말로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갑니다. 이런
부모 다돌림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성 갈등인데, 충성 갈등 또한 사실 요 이제 뭐 뜻을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한 부모가 상대방 부모에게 뭔가 피해자 같은 느낌을 준다거나 자녀들이 보기에 그런 경우는 사실 한쪽에만 충성심 보이기 어렵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충성 갈등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에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춘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녀가 내가 지금 충성 갈등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자기는 어떤 상태인지 설명도 잘 안 되고 그냥 보면 뭐 아빠가 잘못한 것 같고 근데 엄마는 너무 불쌍하고 근데 아빠는 나한테는 괜찮은 아빠였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앞에서는 아빠는 보러 가기도 싫어. 나는 아빠 만나는 거 싫어. 이렇게 막 떼를 쓰고 화를 내고 이런데 막상 아빠 만나면 면적의 습을 뭐 또 즐겁게 보내는 모습, 아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충성 갈등이 있습니다. 이론 탐구로 이렇게 부모의 행동, 한쪽 부모가 이런 행동을 혹시 나는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충성 갈등, 아이들이 부모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충성 갈등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행동의 예시도 단출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는 내용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학 치료입니다. 다만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앞서서도 좀 소개를 드렸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이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를 진솔하거나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가정마다 상황이 달라서 그런 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문학치료로 접근을 해서 아이들이 힘든 감정 이런 걸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문학치료 제안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제가 뭐 이런 현장 경험과 그리고 뭐 대법원 연구 선행 연구 결과 그리고 대법원의 그 부모 홈페이지 등 이런 대법원 가정법원에서 발간하는 그런 부모 교육, 자녀 양육 안내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상황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과정 및 결과에서는 이제 부모가 첫 번째 상황, 부모가 부모의 그 이혼 상황을 자녀에게 설명을 할 때 어려운 청소년 자녀가 그런 그 부모 이혼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상황일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부모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솔직하게 아이한테 이런 과정이 있어 이 얘기를 못 하실 때,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아이가 사춘기라서 아이가 공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부모도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아이들은 그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말 안 해도 대충은 짐작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자체가 자녀한테 얼마나 힘듦을 주는지 뭐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남매가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흩어진 밤이라고 해서 정말 그대로 부모가 이혼 과정에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 그 자녀 두 명이 얼마나 눈치를 보고 서로 학교 생활을 해가면서 그렇지만 두 명의 대화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청소년 우리 자녀 우리 부모는 같이 우리 이 단편 영화를 보고 얘기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런 활동 그리고 또 작업 이런 내용들을 또 문학 치료적인 접근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제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또 그 영화 붕괴클럽입니다. 붕괴클럽은 2008년 일본 영화긴 한데 청소년기 요 우리 아이들이 쭉 나오는 그런 붕괴클럽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학생이 우리 청소년기 아이지만 부모가 이혼을 얘기할 때 내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여기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붕괴클럽의 영화의 이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같이 보고 부모와 자녀는 부모 이혼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넌 어땠냐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그 영화의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표현하는 말 그리고 행동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이제 마음의 서랍이라고 했는데 쉽게 이렇게 이 주인공이 그래서 한 7, 8년이 지나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낸 거는 사실 중학생이 훨씬 지나서였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해볼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각자 스스로 또 나한테 필요한 건 뭔지 이렇게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작업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이 결론은 부모 이혼 그 과정에서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어려움을 이제 이런 문학치료 접근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저의 논의 결론인데, 사실 이 내용은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상담에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 프로그램화가 되어서 문학치료 프로그램화가 되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제안점은 그렇게 좀 문학치료 프로그램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향후 이 문학치료의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부모나 그 과정에 있는 부모나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또 실증적인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